네, 먼저 뭐 저도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굉장히 예전에 또 선배님의 이런 이론들을 접하기 전에 그렸었는데, 그래서 뭐 많은 것들이 지금 충분하지 않죠. 특히 그 아까 저희가 얘기한 비주얼 밸런스 측면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참 많이 보여요. 먼저 선배님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비주얼 밸런스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흐름과 정지 개념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것도 똑같은 개념인데 거기서 맨 처음에 아까 양떼와 여자를 생각하시면은 저는 이 그림을 그 뒤에 있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을 양떼라고 생각을 하고 이 중앙에 있는 이 메인 나무 얘를 여자로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뒤에 있는 나무들은 훨씬 더 엑스트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조금 더 비슷비슷하고 색깔 차이가 좀 덜 나고 크기가 비슷하고 그런 상태로가 돼야지 이 주연을 돋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 음, 달리 말하자면은 조금 뒤에를 이제 비슷비슷한 느낌으로 만들면서 눈을 죽이면은 앞에 게 더 돌출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리마인드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인제 컨셉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보여줘야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아까 그런 이론에 부합을 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있는 이 집막 굉장히 디자인을 많이 넣고 뒤에 음, 있는 나무를 다 그냥 심플하게 나무로만 하면은 이제 그런 비주얼적인 문제는 해결이 돼요. 하지만 뭐 인제 이 그림에서 이 나무마다 어떤 이제 장치가 있다. 뭐 예를 들면은 이 뒤에 뭐 나무 엘리베이터가 있고 뭐 여기에 작은 뭐 창문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음, 사는 그런 뭐 빌딩 나무 같은 느낌을 주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디자인 요소들을 넣고 인제 불필요한 시선 유도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인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요소들을 넣긴 넣되 최대한 무난하게, 그러니까 튀지 않는 그렇죠. 정도로 예. 이렇게 약간 그 더 나무에 녹아들듯이 넣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요 창문 같은 경우는 거의 앞에 메인이랑 비슷한 정도의 밀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더 인제 약간 이 수준으로 인제 약하게 하든가, 또 아니면 이런 쪼끔 더 눈에 튈 수 있는 독특한 엘리베이터 같은 그런 장치들은 이렇게 아주 뒤로 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이쪽에 약간 뭐랄까 세컨더리 비주얼 포인트에다가 쪼끔 더 약하게 넣어서 이만큼은 메인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주얼적인 인제 그런 재미를 주면서, 하지만 쪼끔 더 약하게, 그렇게는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죠. 그런 언제나 그런 스토리적인 요구 조건이 이제 컨셉 아티스트들이 받아야 되는 어려운 그런 숙제들이고 그거를 이제 미적 개념과 이제 녹여서 만들어야 된다는 게 가장 힘든 점이죠. 네네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두 번째 그룹에 있는 나무들을 그렇게 자체적으로 해결하셔도 되고요. 이게 중요하다면은 이 나무들과 좌우 간격을 봐서 한쪽은 조금 넓히고 좁히면서 이 포컬 쪽으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오른쪽 나무는 잘 붙어 있거든요. 근데 왼쪽 나무를 좀 더 잡아당긴다거나 해서 전체적으로 이 포컬 그룹 자체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음. 이게 뭐 주연과 조연 사이의 중간으로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음.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나무 엘리베이터가 붙어 있는 이 네, 나무를 좀 더 이쪽으로 끌고 그렇죠. 와서 네, 이거 하나가 전체 그룹 그러니까 포컬 그룹이 되는 네,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간격을 훨씬 더 넓히는 거죠. 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약간 이제 흐를 수 있는 장면으로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생각나는 거는 이제 채도 대비가 좀 생각나는데요. 이제 채도도 이제 그 비주얼 밸런스 컨트롤 중에 한 가지 큰 방법인데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채도를 낮추면서 근데 앞에 있는 건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애들을 채도만 좀 낮춰도 어떤 그 공간감이 분리가 되면서 좀 입체감이 훨씬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채도 대비도 저희가 약간 공식처럼 외우는 게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채도 높게 하고 필요 없는 건 그렇죠. 채도 낮게 가라." 이런 식으로 되게 심플하게 외우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절대적인 룰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그림이 굉장히 제한이 돼요. 근데 네.
저희가 지금 여기서 크게 보고 있는 비주얼 밸런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더 이제 훨씬 더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 이제 흐름이 오히려 굉장히 고채도의 단순한 면으로 갈 수 있고, 인제 정지가 되는 포인트 부분을 굉장히 저채도의, 하지만 굉장히 무거운 그런 톤을 써 가지고 거기다가 인제 어떤 더 눈에 튀는 요소들을 넣을 수 있는 거고, 이제 다양하게 변주가 될 수 있는데, 그냥 막연히 공식으로 주인공은 항상 채도가 높고 더 화려해야 돼, 이런 식으로 너무 간단히 생각하면 그림이 다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죠. 네, 동감입니다. 어,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느끼는 점은 이제 단순함과 복잡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모든 디자인은 다 좋거든요, 솔직히. 그러면 디자인은 똑같은데 어떻게 단순함과 복잡함을 조절할 수 있는가 하면은 뒤에 있는 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나뭇 잎들의 이제 그런 터치들을 정말 자잘하게 해도 이 그림은 그 공간감을 엄청나게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지금 말씀드린 피드백들이 사실 디자인 별로 고치지 않고 몇 가지만 조절해도 되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큰 노력 없이 어떤 입체감을 낼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책에서 컴포지션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부분이 이 52쪽에 있는 시선의 흐름이라는 챕터거든요. 이제 이 챕터에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이 석양 사진을 보면은, 이걸 이제 이 석양 사진을 통해서 이게 왜 시각적 강세가 높고 이 석양 사진의 어떤 요소들이 인제 흥미로운 이미지를 만드는지 되게 깔끔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 안에서 보여지는 이제 컬러의 균형이라든가 밝기의 균형, 그리고 풍부한 명암이 인제 이 석양 사진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든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 그 뒤에 인제 140쪽에 가 보면은 이 비주얼 강세라는 챕터가 있는데, 이 앞에서 그 석양 사진을 통해서 이제 언급되었던 큰 개념들이 더 자세하게 언급이 되면서 이제 이 어떤 이미지를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들이 더 이제 세분화돼서 설명이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방법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이 비주얼 강세 챕터에서 지훈님께서 가장 강조하시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예, 이쪽에 이제 비주얼 강세 챕터는 정말 간단하게 우리가 그림이란 거는 밝기 변화가 강한 곳에 이제 눈을 끌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비주얼 강세를 잘못 맞추면은 이제 방금 얘기한 것과 같이 이제 비주얼 밸런스를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미리 하셨는데요. 이제 추가해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책에서는 이제 이런 사실적 관찰에 집중한 나머지 포컬보다 강한 강세를 막 분산시켜서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밸런스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히려 이제 반대로 책에 없는 부분이지만 추가를 드리자면은 사실적 관찰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자유스럽게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나는 왜 이런 어, 그 엄청나게 어두운 색깔을 여기 못 쓰겠냐, 아니면 하얀 색깔을 못 쓰겠냐, 그런 식으로 밸류가 너무 강해서 그 포커를 해치는 경우가 또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디자인 관점에서 나는 이 부분에 하얀색을 쓰고 싶어, 나는 이곳에 검정색을 그렇죠. 쓰고 싶어,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어떤 의도대로 그 작업을 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포컬이 막 분산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사람들이 그림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자유롭게나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고 이걸 생각을 한다면 음악을 듣는데 갑자기 소리가 팍 올라가고 아니면 소리가 음음음. 팍 떨어진다면은 그 사람들이 그거를 제대로 된 음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음음음. 뭔가 이거 믹싱이 잘못됐다. 이거 음악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들으면은 이건 뭔가 에러가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림에서는 어떤 그 이성적 판단이 강하다 보면은 감성을 압도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그림이라는 건 먼저 이게 눈이라는 건 감정이 먼저 앞서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만족을 하고 이제 이게 만족된 상태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컨셉 아티스트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면은 더 이제 미적 개념과 그런 우리가 산업 기술자로서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게 컨셉 아티스트들이 항상 겪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그림을 전체 그림 하나의 완성도를 올리는 것도 분명히 그림의 목적이지만 이 안에 뭐 예를 들면 멋진 뭐 우주선 디자인이라던가 멋진 캐릭터 이 하나의 디자인에도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이 디자인을 보여주는 게 컨셉 아트의 어떤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의 비주얼을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네. 왜냐면은 나는 지금 여기에 컬러와 여기에 블랙을 쓰는 게 너무 중요하고 여기에 막 이렇게 뾰족뾰족한 쉐입을 쓰는 게 나한테 너무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약간 너무 주관적으로 몰두한 나머지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이 그림을 아니면은 이 디자인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약간 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그 이성적인 디자인적인 사고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걸 조금 더 감성적으로 그냥 한눈에 봤을 때 이 그림이 그냥 훅 어떻게 보여질지 이런 것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적당히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은 정말 너무 힘들죠. 그렇죠. 예, 어떤 궁극의 어떤 목표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걸 맞추는 게. 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책이 일단 이 책이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제가 굉장히 또 잘 쓰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154쪽에 나오는 디테일 위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저희도 이런 거 예, 너무 좋아하죠. 예, 공식, 그렇죠. 예, 법칙. 왠지 무적일 것 같거든요. 이것만 예, 알면은. 근데 실제로 이 법칙은 진짜 무적 법칙이에요. 예. 잠깐 약간 굴소스처럼 맞아요. 예. 어디에다 어디에다 넣어도 음, 뭔가 효과가 굉장히 좋은 그런 법칙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시작은 강하게 뭐 끝은 약하게 이렇게 비주얼 강세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끝은 약하게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끝을 뭐 이렇게 흘러가게 이게 약하게 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보다는 약하게 하고 그렇죠. 이제 예, 근데 이제 상대적 개념이죠.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예시로 나온 그림이 이제 바나나인데 이제 바나나 꼭지는 굉장히 크고 이렇게 디테일 높고 중간에 바나나 몸통 부분은 심플하게 가다가 끝에는 이제 약간 그 꼬다리가 이제 살짝 그게 이제 마금이 되어 있죠. 예. 네, 근데 이거를 정말 고스란히 모든 곳에 다 쓸 수가 있어요. 예전에 예를 들면 캐릭터 디자인을 할 때 머리와 발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헬멧 예.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디자인이 다 이제 응축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몸통은 이제 약간 더 흘러가게 만들다가 발, 발은 또 적당히 디테일을 줘야 되거든요. 발을 그렇죠. 굉장히 사람들이 등한시 하는데 이 발끝을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캐릭터 전체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렇죠. 이게 또 예. 그렇다고 너무 헬멧처럼 디테일이 과하면 안 돼. 딱 적당한 수준에서 디테일이 들어가야지 이제 완성도가 있어 보이고 조금 더 이제 작게 들어가자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어깨의 팔꿈치 막 약간 이런 조인트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이걸 배운 뒤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 써서 그리게 되는 것 같고, 그것만 해도 디자인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뭐 하나 빼놓을 게 없지만, 저는 이제, 제가 이 책을 이제 사신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파트 1에서 전체적인 그림의 큰 흐름을 보는 방법을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파트 2의 요소들은 이제 약간 외우다시피 해서 쓰시면은 진짜 되게 디자인을 훨씬 더 쉽고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근데 이 책을 이제 쓰실 때, 꼭 넣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 책이라는 게 이제 페이지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책이 너무 두꺼워지면은 잡기도 힘들고 보기도 싫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샘플을 좀 다양하게 못 넣은 거를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클래식 잡지 같은 걸 보면 와 옛날 음악만 들어있네 뭐 그런 느낌이 안 들었으면은 좋았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조금 페이지를 할애해서 그나마 최신 업계 샘플을 넣으면서 좀 책이 두꺼워지지 않는 한 좀 다양하게 표현하려고 좀 애를 썼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흐름과 정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념이
뭔가 남성과 여성 아니면 뭐 음양 철학 관점에서도 좀 비슷하다는 걸 느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인경 님도 그런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떠신가요? 어 사실 그런 식으로 철학적으로 접근해 본 적은 없는데 인제 저는 그 음악을 예로 드셨을 때는 굉장히 와 닿았어요. 아니면은 그 문학에서의 기승전결 인제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그런 이념적인 것과 비주얼적인 그런 측면이 되게 잘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그중에서 사실 저는 이제 책에 설명하고 싶었던 부분이 인제 니체라는 철학자가 이런 흐름의 이제 연속적이고 이제 규칙적인 개념을 질서의 신인 아폴로라는 신으로 대입을 했고, 반대 개념인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것, 질서의 반대 개념이죠. 그게 이제 술의 신인 디오니오스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그 사람 철학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하기로 이제 이 두 개념의 합이 합쳐져서 예술을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제 저는 이미 비주얼 밸런스를 다 정립을 할 때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된 상태에서 최고의 아름다움이 나온다고 하는 저희 생각과 쪼끔 닮아서 너무 놀랐고요. 이제 고런 부분을 좀 추가하면 오히려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인제 위에서 아까 얘기한 뭐 어 밝은 밸류나 어두운 밸류 뭐 비주얼 밸런스에 있었던 뭐 사각이나 동그라미, 수평이나 수직, 뭐 복수나 단수 이런 개념들을 제가 끄집어낼 때 저런 질서와 변화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면서도 이런 이원론적 개념이 없으면은 느낄 수가 없거든요. 보이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철학적 개념들을 이해하신다면은 아까 제가 이게 미완성이라고 했는데 제가 발견한 것보다 더 많은 리스트를 뽑아내셔 가지고 그거를 작업에 응용하신다면은 좀 조화로운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그 점 때문에 그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인제 책에 앞표지를 장식하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걸 제가 제가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을 보면서 이 어떤 개념들을 그런 뭐 철학의 그런 레벨에서까지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인제 질서와 무질서의 대비 또 인제 뭐 아폴로와 디오니소스로 대입해서 설명하신 그 부분들을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비주얼적인 면에서도 분명히 적용이 되지만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셋이랑도 좀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책에 좋은 내용들도 많고 각종 이론 서적들에도 좋은 법칙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정해진 룰대로만 작업을 해서는 이 그림이 재미가 없고 자신의 개성이 표출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어지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작업을 전반적으로 하긴 하지만 또 거기서 인제 디오니소스적인 약간 인제 그 룰을 깨는 그렇죠. 예. 약간 그런 무질서한 점이 약간 추가가 돼야 거기에 어떤 인제 자기의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음. 그런 파괴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게 네네. 조화가 될 때 네. 이게 제 디자인 이론에서 말한 거는 이걸 모두 다 따라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개념을 이해하셨듯이 거기에는 언제나 뭔가 비틀어지는 게 있어야지 그 자체가 조화로운 거거든요. 모든 게 정리된 게 아니고. 그래서 방금 그렇게 되게 잘 어 어 빨리 듣고 그 확장 개념을 이해하신 것 같아서 되게 놀랍네요. 네. 하지만 또 아는 것과 실제로 하는 건 무척 틀리다. 예 그 또 그런 차원의 좀 다른 게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 책을 인제 뭐 보시거나 인제 앞으로 보실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쉽사리 습득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쉽사리 내 그림에 표현이 안 된다고 뭐 슬퍼하지 마시고 어떤 개념을 들어서 아는 것과 그게 내게 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고 시간이 굉장히 걸리거든요. 저도 아직 뭐 이거를 제 그림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걸 감안하시고 그냥 이게 '아 오랫동안 해 나갈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